혹시 집사님의 사랑이 오히려 고양이의 생명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사랑스러운 우리 냥이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한폭탄과 같은 지연성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그중 최소 하나는 아무런 의심 없이 급여하고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주방과 우리 냥이의 밥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리스트의 3번째 항목은 우리가 흔히 고양이의 클래식 간식이라고 생각했던 통념을 완전히 뒤집을 것입니다. 우리 고양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블랙리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이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고양이의 독특한 생리학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의무적인 육식동물 obligate carnivore입니다. 이 어려운 단어는 고양이의 몸이 오직 동물성 단백질만을 소화하도록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소화기관, 간, 신장은 인간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 인간이 식물성 성분이나 특정 화학 화합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 효소가 고양이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나눠줄 때 사실상 고양이의 몸이 유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셈입니다.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명심하십시오. 고양이는 털 달린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접하면서도 의외의 장소에 숨어있는 적은 바로 양파와 마늘입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으로 먹든 삶거나 볶거나 말린 것이든 심지어 가루 형태이든 상관없이 이 식물의 모든 부분이 고양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아니 누가 제정신으로 고양이에게 양파를 먹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의 교활함은 우리가 먹는 수많은 음식에 숨겨진 재료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식탁에서 몰래 준 소시지 한 조각, 그 안에 양파 가루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 조금, 거의 확실하게 양파나 마늘을 넣고 끓였을 겁니다. 심지어 집사들이 기력이 약해진 고양이에게 가끔 먹이는 아기용 고기 이유식 중 일부에도 이러한 위험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절대로 식탁 위 음식을 고양이에게 주지 마십시오. 아주 미량의 도주라도 고양이의 몸속에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과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몸에 양파나 마늘이 들어갔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이러한 식물들에는 티오설페이트라고 불리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물질을 쉽게 처리하지만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티오설페이트가 혈액에 흡수되면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즉시 공격합니다. 이 물질은 말 그대로 적혈구의 세포막을 파괴해버립니다. 마치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배달하던 운반책들이 갑자기 터져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용혈성 빈혈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장기와 조직은 심각한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결국 몸 전체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독성 효과가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음식을 조금씩 계속 주는 것처럼 적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티오설페이트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독 증상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양파나 마늘 중독 증상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며칠 후에야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보호자님은 고양이에게 건넨 아주 작은 고기, 조각이나 간식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단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초기 징후는 일반적인 컨디션 저하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기력이 없고 무기력해지며 밥을 거부합니다. 또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지거나 헐떡거리는 호흡 곤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잇몸 색깔입니다. 건강한 고양이의 잇몸은 분홍색이지만 빈혈이 생기면 창백해지거나 거의 하얗게 변합니다. 이와 함께 구토나 설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파괴된 혈액세포 때문에 소변 색깔이 짙은 붉은색이나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잠재적인 먹이 제공 이후에라도 이 증상들 중 단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즉시 동물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바로 경각심, 즉 철저한 주의입니다. 양파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통은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맛있는 냄새를 맡고 쉽게 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양이 전용이 아닌 간식이나 통조림을 구매할 때는 성분표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 식사 후 그릇 핥게 하는 습관은 이제 잊으세요.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은 고양이 종에 맞춰 특별히 제조된 질 좋고 균형 잡힌 사료를 급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히 간식을 주고 싶다면 펫샵에서 판매하는 고양이 전용 간식을 구매하세요. 명심하세요.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잠깐의 즐거움은 오랜 시간의 치료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위험과 맞바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대부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죠. 바로 초콜릿과 카페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즉 터부로민과 카페인에서 비롯됩니다. 이 알칼로이드 성분들은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자극 물질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신체는 이 물질들을 대사, 즉 분해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 결과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치명적인 농도에 이르게 되고 심각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특히 터부로민 함량이 가장 높은 다크 초콜릿이나 씁쓸한 맛의 초콜릿이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은 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입니다. 보호자 없이 방치된 아주 작은 케이크 조각, 사탕 하나, 심지어 카카오 한 모금이라도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초콜릿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콜릿에 든 터부로민과 카페인은 강력한 도핑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는 심장을 극도로 빠르게 뛰게 만들고 결국 부정맥과 혈압 급상승을 유발합니다. 동시에 신경계는 과도하게 흥분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진한 에스프레소 10잔을 연달아 마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효과가 고작 몇 킬로그램에 불과한 작은 몸에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 고양이는 과잉 행동,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근육 떨림 등을 겪게 됩니다. 고양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흥분 때문에 말 그대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신체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결국 심장과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고양이에게 안전한 초콜릿의 양은 단 1g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양이라도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고양이에게 초콜릿 중독 증상은 대개 섭취 후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행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불안에 차고 과도하게 활동적이며 집안을 목적 없이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갈증을 느끼며 그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도 동반됩니다. 이후에는 구토와 설사 등 더 위험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는 몸이 독소를 배출하려는 시도입니다.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떨리는 경련이 나타나는데 이는 전신 발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박동수는 매우 빠르고 불규칙해집니다. 심각한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심장마비, 혼수 상태, 나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초콜릿을 먹었거나 커피를 마셨다고 의심된다면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안전을 위해 과잉 대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은 종종 초콜릿 덩어리 자체에만 위험이 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페인과 터부로민은 다른 여러 곳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 예로 커피 원두, 커피 찌꺼기, 티백, 에너지 드링크, 코코아 가루는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나 의약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약을 우연히 삼키거나 흘린 에너지 드링크를 핥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한 조각은 괜찮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독성 용량은 고양이의 체중, 건강 상태, 그리고 초콜릿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새끼 고양이에게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100% 접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초콜릿과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들은 고양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 특히 아이들에게 반려동물과 단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행동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만화나 동화에서 보여주었던 접시에 담긴 우유를 맛있게 핥아먹는 고양이의 익숙한 모습은 사실 고양이 영양에 관한 가장 해롭고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성묘 성인 고양이는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습니다. 유당, 즉 락토자 락토세는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이며 이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락타아제라는 특수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의 젖을 먹는 동안 이 효소를 충분한 양으로 생산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이 고형식으로 넘어가자마자 이 효소의 체내 생산은 사실상 거의 멈추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다 큰 고양이가 소젖, 즉 우유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묘는 유당분해 효소인 락타아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유 속 유당인 락토스를 소장에서 소화시키거나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소화되지 않은 락토스는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대장에서는 그곳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들이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에게 락토스는 말 그대로 최고의 만찬입니다. 박테리아들이 락토스를 활발하게 먹어치우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부 팽만감은 물론 아주 심한 통증까지 유발됩니다.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락토스는 장내로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각한 설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다 자란 고양이에게 우유를 준다는 것은 고양이 스스로에게 극심하고 고통스러운 소화장애를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유당불내증을 겪는 사람들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특성이지만 고양이에게는 종 자체의 일반적인 생리현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양파와는 달리 우유는 고양이를 즉시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지속적인 설사는 탈수를 유발하고 필수 전해질을 손실시키며 일반적인 사료에서 얻는 영양소의 흡수까지 방해합니다. 장의 만성적인 염증은 더 심각한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복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지만 주인에게 아프다고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보게 될 것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화장실에 묽은 변, 무기력증, 그리고 식욕 부진 같은 것들이죠. 당신은 좋은 의도로 준 그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우유가 원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 계속 증상만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유가 문자 그대로 독성 물질은 아닐지라도 정기적인 섭취는 당신 반려동물의 건강과 편안한 삶을 누리지만 확실하게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미신은 왜 이렇게 오래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고양이는 우유 속에 든 높은 지방과 단백질 때문에 실제로 우유를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는 영양 만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고양이의 소화기관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만약 반려동물에게 우유 같은 것을 꼭 주고 싶으시다면 해결책은 있습니다. 펫샵에서는 특수 제작된 고양이 전용 우유를 판매합니다. 이 우유는 제조 과정에서 유당 락토스, 엿이 거의 완전히 제거된 제품입니다. 이는 안전하며 소화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고양이에게 가장 좋은 음료는 예나 지금이나 깨끗한 물입니다. 물은 항상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디 만화에서 나오는 고정관념은 잊어주십시오. 이제 일반 우유를 고양이 식단에서 영원히 빼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고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저희 목록의 4번째 항목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로 인한 중독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바로 술, 즉 알코올입니다. 맥주, 와인, 독주 등 모든 종류의 알코올 음료는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합니다. 고양이의 몸은 에탄올을 분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의 간은 매우 작으며 해독 능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고양이에게는 치사량이 될 수 있습니다. 독한 술 단 한 티스푼만으로도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 큰 술은 혼수 상태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장난으로라도 고양이에게 술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에게 알코올이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탄올은 일단 체내로 들어가면 즉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2가지 주요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바로 중추 신경계와 호흡계입니다. 알코올은 뇌 기능을 억제하여 방향 감각 상실, 운동 능력 저하,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고양이는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람처럼 재미있는 취한 상태가 아니라 심각한 신경학적 중독 증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코올은 뇌의 호흡 중추를 억제하여 호흡이 느려지고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심장 박동 역시 불규칙해집니다. 게다가 에탄올은 급격한 혈당 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발작과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소를 배출하려던 간과 신장은 과부하로 인해 손상되거나 기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이러한 화학적 공격을 막아낼 방어 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알코올 중독 증상은 섭취 후 불과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행동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반대로 침울하고 무기력해지며 졸려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는 특유의 알코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의자 위로 점프하지 못하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독소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구토를 할 수 있으며 침을 흘리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이 얕고 느려지며 천이 떨어지고 동물은 혼미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응급수의 치료가 없으면 이러한 상태는 거의 항상 동물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물이나 다른 것을 억지로 먹여서 치료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동물병원에서의 수액치료와 집중적인 지지 요법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고양이 밥그릇에 일부러 술을 담아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바로 우발적인 노출에서 시작되죠.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이나 칵테일 잔 혹은 호기심에 고양이가 핥아 마실 수 있는 바닥에 엎질러진 맥주 같은 것들 말입니다. 럼케이크나 리큐어가 들어간 초콜릿 같은 일부 디저트에도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각종 알코올 기반의 팅크제나 심지어 손 소독제입니다. 고양이가 이런 액체 웅덩이를 밟은 뒤 발을 핥게 되면 심각한 양의 독소를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티나 모임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모든 음료는 치우고 혹시라도 손님들이 반려동물에게 술을 권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알코올이 포함된 모든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여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당신의 이러한 예방 조치가 고양이를 위한 최고의 보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많은 분들에게 그 위험성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포도와 건포도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달콤하고 건강에 좋은 이 과일이 사실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단 한두 알의 포도나 소량의 건포도만으로도 반려동물에게 급성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이란 신장이 갑자기 제 기능을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인 혈액 여과와 체내 독소 배출이 중단되는 것이죠. 그 결과 독성대사 산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결국 동물을 내부에서부터 중독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부엌에서 우리의 반려동물을 노리는 가장 교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보호자들이 이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포도와 건포도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점은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독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어떤 것도 100%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동물은 아주 소량에도 반응하는 반면 다른 동물은 눈에 띄는 부작용 없이 더 많이 먹어도 괜찮은 이유 역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포도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전한 용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용량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음식들과의 모든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선한 포도뿐만 아니라 건포도나 포도가 함유된 모든 제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빵, 머핀, 과일, 샐러드, 주스 등이 있죠.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이 수수께끼의 독소에 민감한 그룹에 속하는지 시험해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포도 중독 증상은 보통 포도를 먹은 후 24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 그리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구토입니다. 고양이는 기력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며 먹이나 놀이에 대한 흥미를 잃습니다. 침울해 보이거나 복통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거나 반대로 물 마시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신장에 가해지기 때문에 배뇨 과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소변 횟수가 잦아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소변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기능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심각한 징후입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을 구할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성 신부전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양이가 포도나 건포도를 먹는 것을 목격했다면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예방의 핵심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포도나 건포도를 식탁이나 과일 접시에 그냥 두어 고양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포도를 드실 때는 알갱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십시오. 호기심 많은 반려동물이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험성을 모르는 아이들이 고양이에게 포도를 나눠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쓰레기통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포도 껍질이나 버려진 제과류 부스러기 또한 독성 물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되면 결과가 매우 심각하며 아주 소량만으로도 충분히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예 포도나 건포도 제품을 고양이와 함께 사는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구매하셨다면 냉장고의 밀폐 용기에 넣어 단단히 보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는 것이 곧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숨겨진 위협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오늘 우리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 우리 고양이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음식 속에 숨어있는 양파와 마늘, 우리가 즐겨 찾는 초콜릿과 카페인. 이것들은 우리에겐 각성제지만 반려동물에겐 독입니다. 미량만으로도 위험한 알코올, 의외로 위험한 포도, 그리고 가장 의외였던 고양이에게 이로움이 아닌 고통을 주는 우유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반려동물에게 가장 큰 위험은 악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지함과 인간화하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들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태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고양이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보살핌은 우리 접시에 있는 음식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과 올바른, 종에 적합한 식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반려동물 관리 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제품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했나요? 아니면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위험 요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소중한 털복숭이 친구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고요.